35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whose story it is. 요까지가 주어예요. affect가 동사고, what the story is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 그대로, 여러분이 보는 바 그대로, whose 어문사고, 여기에 what도 뭐 어문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whose라는 말이 보이죠? 여기 whose는 아시다시피 소유격 어문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어문 대명사인데, 뭐 whose라든지 뭐 여기 적혀 있는 여기 나오는 what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which라든지 이런 어문 대명사들은 이런 것들을 어문 대명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뒤에 아무 명사가 안 나오고 요 단독으로 서 있을 때는 어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요거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요 어문사가 뒤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문 대명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문 형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어문의 뜻이 있는 형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ose story가 이렇게 꾸미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이렇게죠. 간접 어문입니다. 어문사, 주어, 동사. 간접 어문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가 affect, 영향을 끼친다. 뭐에 영향을 끼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끼친다. 즉, 이야기의 주인공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그 이야기의 어떤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확장해서 가면 그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분간 체조를 하고 물을 한 컵을 마시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가볍게 아침을 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2시까지 운동을 하고 다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악을 듣고 TV에 잤다. 이런 이야기 있다 칩시다. 너무나 타분한 루틴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이 나다. 그죠? 이상준 선생님이다. 이러면 내용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냥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주인공이 손흥민이다. 그죠? 손흥민이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재미없는 루틴이 따분한 이야기인데도 관심이 팍 가죠. 손흥민이 어제 국대 경기를 뛰고 나서 가볍게 몸을 푸는 하루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다고 하는 주인공이 많이 나왔으면 극히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손흥민으로 바뀜으로 해서 관심이 확 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냐? 그게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짜장스럽지만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change.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뭘 어째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잘 보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볼 것인가, 혹은 쓸 것인가, 혹은 들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째야 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을 바꿔라. 이상준에서 손흥민으로 바꾸라. 그러면 그 이야기의 focus, 집중이, 핵심이 또한 바뀔 게 틀림없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look at the event,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캐릭터의 눈으로, 거기서 이상준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손흥민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differently, 다르게 interpret, 해석을 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place 목적어입니다. 우리의 연민, 공감을 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를 공감해? 새로운 누군가에게, 그죠? 원 주인공 말고 다른 주인공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누군가에게 공감을 두게 된다. 공감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사건을. 자, 갈등이 arises, 발생을 할 때에 arise는 자동사. 항상 arouse와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arouse는 타동사예요. 뭐를 일으키다. 여러분들 rise와 raise를 구별하라. 이렇게 잘 나오죠.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요거는 자동사, 요거는 타동사.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뜻도 비슷하고. arise, arose, risen.
aroused. 일으키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자동차, 타동사 이렇게 달라요. 자동사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갈등입니까?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중심인 갈등. 갑자기 여기 대시 왜 나왔을까? 여기 대해서는 틀림없이 뒤에 is the heart of the story. 주어가 얹혀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 관계 대명사는 요 관계 대명사들은 원래는 요 자리에 있던 거예요. 요 자리에 있던 건데 conflict를 선행사로 해서 요 자리에 있던 건데 문장 뒤로 이렇게 장소를 옮긴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관계 대명사절의 바깥으로 갔다가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았죠?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느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조금 감을 잡겠죠. 만약에 이 문장의 관계 대명사들이 여기에 만약에 같이 들었다고 보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것까지도 좋은데 주부와 술부의 주어 부분과 서술어의 부분이 균형이 너무나도 많이 깨지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선행사가 없다고 여기 대서를 was를 적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인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결과를 기도할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이야기가 다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게 뭔 말인가? 예를 들자면 consider 생각해보라. 고려해보라. consider 저 앞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if도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예시를 들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consider 이 동사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명령문으로. 뭐뭐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제 앞에 어떤 주제에 대한 주제든 전체 문장을 통괄하는 주제든 그 예시에 나오는 소주제든 어쨌든 주제를 예시를 드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 뭐 for example까지 거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예를 들면 how 어떻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would shift 변하게 될지 여기에 would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이게 가정법 시제죠. 여러분들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이미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이죠. 이런 거를 가정법이랍니다. 이런 거를 가정법이래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만약에 이게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는데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if와 거기 told 사이에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된 것이고 여기 told는 생략된 비동사와 함께 어울려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굳이 여기다가 적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t were. 여기 it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it were가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이 부분에 it were t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이야기되죠? From the viewpoint. 그러니까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 Evil stepsister.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거죠? 그 못돼 처먹은 의자매 stepsister. 의자매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would shift 바뀔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다음 또 다른 예시가 나왔어요. Gone with the wind. 이것도 소설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하죠.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비비안 리였던가 아마 그랬죠. 유명한 배우 비비안 리였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스칼렛 오하라의 이야기다. 스칼렛 오하라가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 바람과 사라지다가 남북 전쟁 이야기인데 미국의 남북 전쟁의 이야기인데
한 여자의 백인 남부 지역에 사는 여기 요 여자죠. 스칼렛 오하라는 이 여자의 어떤 파란만장한 일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여자가 선생님 기억하기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뭐 이런 희망적인 그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적인 대사가 나와요. 실제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자막에 나왔었지만 실제 대사는 그게 아니고 Tomorrow is another day 뭐 이렇게 나왔었죠.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다 이런 말을. 근데 우리말 해석이 더 멋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죠? 참 옛날 이 극작가들이나 이 번역가들은 정말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뭐 멋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정서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스칼라오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what if입니다. what if. 뭐 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what if. what 하면 어떤 말이 생각된 거예요. what will happen. what I should do. 뭐 이런 식으로. what if.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여기에 were shown.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예요. 뒤에 있는 the same event는 직접 목적어죠. 자,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Red Butler, 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멜라니 웰케스, 이 여자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관점에서 그 소설, 그 이야기를 혹은 영화를 이해를 하게 될까? 막 그런 의미다. 그죠? 그래서 소설에서의 관점, 그 주인공의 관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점. 사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른 문제수도 내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동태도 두 개다.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of나 이런 전치사를 일반적으로 쓴다 그죠? 이런 습관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목적어 앞에다 전치사를 마치 있는 것처럼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속임수록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were shown to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지 않도록 다른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그 문제는 안 보고 이 문제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